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그 형식만 빌린 것이지 예. 사실상 선택권은 민주당에게 있는, 또 저희 당이 그런 그 꼼수 법안에 뭐 동요되거나 할 일은 전혀 없다. 네.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예. 그런 그 일들을 했겠나. 그냥 네. 웃음만 나오죠. 윤핵 갈등이 봉합이 되고 해빙 무드가 조성돼서 이재명 대표 판결 등등 해서 전선을 그쪽으로 형성해서 네. 집중을 해야 될 때 자꾸만 이 이슈를 그냥 뇌피셜 수준으로 부풀리고 떠들고 확산시키고 이런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유난 해빙 무드가 불편한 사람들 같아요. 오늘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당 소식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어제 법원에서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생중계를 하는 게 맞다는 이제 목소리를 내놨는데 부총장님은 어떠신가요? 뭐 아쉬운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그 법원의 판단을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예. 사실 과거에도 이게 재판 생중계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그런 재판의 경우에는 생중계가 허용이 됐었는데 예. 이번 그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런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한 거고요. 예. 근데 뭐 그 생중계 여부가 뭐 그 판결에 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예. 재판부에서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수긍할 수 있는 네.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올 텐데 부총장님은 어떤 판결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징역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든가 예. 이런 식의 그 징역형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예측하고 예.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경기지사 그 후보 토론 과정에서 친형을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해서 예.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이제 피선거권 당선 무효형 예.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이제 대법원에서 또다시 또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때 그 경기도지사 그 후보자들 간에 아주 불꽃 튀는 그 토론이 되다 보니까 네. 경쟁 후보들의 파성적인 공세가 있고 그걸 순간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른바 소극적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소극적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로서 품어줘야 된다. 이게 당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그랬군요. 주도했던 네. 무죄 취지 그 파기환송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예. 그 뭐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국토부에 그거를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뭐 직무유기 이런 걸로 그 네.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 경기도지사 시절의 방송 토론과 국정감사는 다르거든요. 예. 국정감사는 그 후보자 간 토론만큼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요. 네. 그 얼마든지 본인이 실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는데 하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유죄 판결이 분명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부총장님 말씀대로 그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을 때를 가정해보면요. 네. 민주당 내에서 좀 동요가 있을까요? 1심이고 또 이번 선고로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더 똘똘 뭉칠 거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요.
글쎄요. 근데 민주당은 저는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이제 동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공직선거법은 이제 434억 원이죠. 예, 이제 맞습니다. 대선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데 예. 저희들이 파악해봤더니요, 민주당이 굉장히 부자더라고요. 지금 그 갖고 있는 예. 자금이 정치 자금이 한 49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건물 가치 민주당사 여의도 당사가 예. 한 뭐 400, 많이 올랐죠. 네. 한 430억 돼 갖고요. 예. 토탈 한 900억이 넘는 부자 정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434억 원을 토해내더라도 예. 50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다. 네. 남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재판부에서도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김 여사 그 특검법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 네. 민주당에서는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할 만한 수정안을 내놨는데도 그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없자 다시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세 발언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비토권을 남겨뒀잖아요. 이런 네. 수정안에 대해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꼼수라는 게 그 국민의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부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제3자 특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은 야당이 그중에 2명을 고르는데, 네. 근데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면은 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그것도 뭐 있는 거죠, 횟수 비토권이. 제한도 없는 걸로 저희들이 예.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그 형식만 빌린 것이지 예. 사실상 선택권은 민주당에게 있는. 네. 뭐 그러면서 또 4명 중에 2명을 고르면은 무조건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찍어야 되는 이런 무늬만 제3자 특검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 당이 그런 그 꼼수 법안에 뭐 동요되거나 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있을 표결에 국민의힘은 혹시 불참하시는 건가요? 아마 오늘 이제 1시 반에 저희 당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하고 예.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는 그 이제 김건희 여사 세 번째 특검법안 표결에 대한 당의 방침 뭐 있을 텐데 네. 예상컨대는 아마도 오늘은 그냥 집단 퇴장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이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오늘 있을 그 의총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가 되던데요. 네. 표결 없이 이제 의견이 모아질 거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네.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친윤 중진인 권성동 의원도요. 네. 이미 이제 북한인권재단 야당목 그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겠다라고 네. 뭐 용산에서도 정리가 됐다.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쟁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은 깔끔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링크를 풀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박수로 추임받으면 그걸로 깔끔하게 끝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을 민주당이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안 받는다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 특별감찰관은 이제 필수고요. 예. 특별검사를 할지는 선택입니다. 필수와 선택의 그런 차이인데 네. 이 필수적인 것도 안 하면서 그 선택 과목을 하자.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논리와 명분 면에서 취약해지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당의 그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왔잖아요. 네. 이걸 두고 또 여당 내에서 또 당무감사 등 당 대응을 이제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당무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당무감사는 아시다시피 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른바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거부하면 그걸 어떻게 뭐 강제 구인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주진우 저희 당의 그 법률위원장이 그 공지를 했는데 네. 오늘까지 허위 사실로 이렇게 그 허위 사실을
유튜버? 유포한 예. 유튜버 등등 예. 오늘까지 그 정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 당국에서 네. 강제 수사를 해야지만 이게 밝혀질 사안이고요. 예. 또 당원들의 개인 정보 이거는 또 그 일방적으로 당원 명부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당원 네. 명부를 공개하게 되면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가지고요. 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무감사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수사 당국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만약에 한 대표를 누가 이렇게 욕을 했다면 게시판에서 당 지도부가 그냥 놔뒀겠냐, 당무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얘기를 하고요.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과 이름이 똑같은 게시글이 수백 개가 되는데 이 모든 게 우연이고 이제 동명이인일 수가 있느냐, 왜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사실 했고요. 장동혁 이제 최고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했으면 이게 뭐 설마 한동훈 대표가 실명으로 이렇게 했겠느냐 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도 네. 이게 정말 초현실적인 얘기라고 보는데 네.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예. 그런 그 일들을 했겠나 그냥 웃음만 나오죠. 웃음만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 보면요. 최근에 정말 간만에 윤한 갈등이 봉합이 되고 해빙 무드가 조성돼서 당정이 일체가 돼서 이재명 대표 판결 등등 해서 이렇게 그 전선을 그쪽으로 형성해서 집중을 해야 될 때 자꾸만 이 이슈를 그냥 뇌피셜 수준으로 부풀리고 떠들고 확산시키고 뭐 하고 이런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의도가 그러니까 유난 해빙 무드가 불편한 사람들 같아요. 유난 갈등이 봉합이 되고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 오랜만에 의기투합하면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가자. 이런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자꾸만 있지도 않은 누가 봐도 그런 게 가당키나 하냐 이런 초현실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만 부풀리고 뭐 하는 게 아니냐. 진짜 안 그래도 부총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당이 결집을 해서 야당의 그 탄핵 공세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집회에 이제 좀 막고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갑자기 커진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간에 이제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때 그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논리가 왜 이재명 비판을 안 하고 대통령 비판을 하느냐. 뭐 이런 논리를 세웠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이 잡혀 있는데 그냥 당대표 공격하느라고 헐뜯지 못해갖고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그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오늘까지 그렇게 얘기가 좀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이제 뭔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민단체가 이렇게 글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올린 사람을 스토킹 혐의로 고발해서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제자로 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 당의 고발 조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을 해서 경찰에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